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인데요. 요즘 들어 자꾸 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장에 갔다가 뭘 사려 했는지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왔지 뭐예요. 혹시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비슷한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정보랑 또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기억력 문제, 특히 치매로 가는 걸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활기찬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오늘도 8월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낮은 아직 좀 덥죠. 네, 이렇게 일교차 클 때는 아무래도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오늘 아침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메디컬 전문기자 신아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연처럼 이렇게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이게 혹시 경도인지 장애는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건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냥 나이 드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경도인지장애,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MCI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핵심은 기억력이나 아니면 다른 인지 기능, 예를 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게 예전보다 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혼자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치매로 가기 전 단계, 아니면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물론 건망증은 생길 수 있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객관적인 검사, 예를 들어 신경심리검사 같은 걸 해보면요. 같은 나이, 또 같은 교육 수준의 다른 분들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의미는 저하가 확인되는 상태,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단순히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 검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분들은 매년 한 1%에서 2%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은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10에서 15%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고 한 6년 정도 지나면 많게는 80% 이상이 치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도인지장애가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와, 10에서 15% 숫자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국내 현황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2021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2.7%나 됩니다. 이걸 숫자로 따져보면 약 19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193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거의 한 분이 경도인지장애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어르신들 건강 문제 중에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기억력 저하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잘 기억 못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말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길 찾기가 어렵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다른 인지 영역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울감하고 관련이 깊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랑 우울감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겪는 어르신들 보면 한 20%에서 많게는 56%까지 우울증상을 같이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자꾸 뭘 잊어버리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러다 진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죠. 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우울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되고 실제로 치매로 갈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또 우울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경도인지 장애의 핵심 증상이면서 동시에 환자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방금 들은 얘기 잊어버리고 약속 기억 못하고 물건 둔 건 못 찾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거 피하게 되고 외출이나 활동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우울감하고 기억력 저하가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족도, 주의력, 그리고 기억력까지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좌절감, 무력감 커지고 더 우울해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기억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기 위한 다른 접근법들, 특히 우울감을 잘 관리하고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약물적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 말고 바른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미술 활동, 그리고 색채, 즉 컬러를 활용하는 방법의 효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거나 손으로 조물조물 못날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치료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술 활동이라 뭐랄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면을 보면요. 붓이나 연필쥐고 섬세하게 움직이거나 찰흙 같은 거 주무르는 과정 자체가 손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죠. 또 눈으로 본 걸 손으로 표현하면서 시각하고 촉각의 협응 능력, 이게 향상되고요. 손끝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뇌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효과 말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이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미술 활동은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 답답함, 불안감, 슬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감정들을 말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는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뭔가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만족감, 이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얻기도 하죠. 인지적인 측면에서도요.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과정은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특히 과거 기억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회상활동, 이런 건 기억력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술 활동의 다양한 이점들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컬러 테라피, 그러니까 색채 요법을 접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컬러 테라피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컬러 테라피는 말 그대로 색, 컬러하고 요법, 세라피를 합친 말입니다. 색깔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과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로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정과 치유를 돕는 일종의 대체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발상이 흥미롭네요. 이게 최근에 갑자기 생긴 개념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역사가 꽤 깊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특정 색깔 강에서 빛을 쬐면서 병을 치료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스, 인도, 중국 같은 여러 고대 문명에서도 색깔이나 빛을 치료나 명상에 활용했다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도 면견오색이라고 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5가지 색깔 보고 건강 상태 진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색이란 건강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봤다는 증거겠죠. 동의보감에도요? 네. 최근에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특정 색깔이 뇌파나 호르몬 분비, 혈압,
맥박 같은 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감정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까지 뒷받침된다니 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일상에서 컬러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특정 색깔을 보거나 그 색으로 그림 그리는 컬러 드로잉, 아니면 특정 색깔 빛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명상하는 색채 명상 같은 게 있고요. 근데 더 쉽게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색깔, 집안의 커튼이나 쿠션 같은 인테리어 소품 색깔, 심지어 식탁에 오르는 음식 색깔을 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컬러 테라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에 좀 활력이 필요하다 느껴질 때는 에너지,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계열 옷을 입거나 과일, 채소를 먹고, 반대로 마음이 좀 복잡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안정감, 평화를 주는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색을 가까이 하는 식이죠. 아하, 색깔마다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관련 연구 자료에 나온 색상별 기능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연구랑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색상별 기능하고 심리적 효과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먼저 빨강은 에너지, 활력, 열정을 상징하고요. 신체적으로는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노랑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 즐거움, 희망을 나타내고요. 지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은 자연, 균형, 안정, 휴식의 대표적인 색이죠.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심장이나 폐기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파랑은 차분함, 평화, 신뢰감을 주는 색인데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라는 창의성, 직관력, 신비로움을 상징하는데요. 예술적인 영감을 자극하고 명상 상태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 안정과 불안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물론 색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듣고 보니 색깔이 우리 기분이나 컨디션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색깔에 대한 선호도나 느낌도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요. 일반인하고 우울 증상을 겪는 분들의 색 선호도, 그리고 특정 색에 대한 감성 이미지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반면에 초록, 파랑, 보라 같은 좀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는 계열의 색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겁다, 우울하다, 어둡다 같은 부정적인 감성 이미지를 더 강하게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현재 감정 상태가 색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색을 활용해서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미술 활동의 이점하고 이 컬러 테라피의 효과를 결합한다면 와,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술활동이라는 창의적인 표현 과정에 색채가 가진 심리적 또 생리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접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걸 넘어서 오늘 내 기분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그 색을 선택해서 사용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감정을 유도하는 색, 예를 들어 활력을 위한 빨강, 안정을 위한 초록, 이런 색을 중심으로 미술활동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인지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 결합이 더 유리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깔을 선택하고 조합하고 특정 대상에 적용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거든요. 특히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하고 관련된 색, 예를 들면 어릴 때 좋아했던 옷 색깔이라든지 여행지에서 봤던 바다 색깔 같은 거요.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특정 색깔 패턴을 기억해서 다시 만들어 보거나 색깔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을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은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같은 다양한 인지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회상, 시연, 피드백 중심의 활동 구성이 인지 기능 유지나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컬러 테라피를 활용한 미술 활동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저희 검토 자료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경미 씨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75세 경도인지장애 여성 어르신 한 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약 7주 동안 총 14회에 걸쳐서 컬러 테라피를 접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색채 심리 검사로 어르신 심리 상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감 번지기, 콜라주 기법으로 선물 상자 꾸미기, 점토로 꽃 만들기, 만다라 도안 색칠하기 이런 다채로운 활동들이 포함됐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울감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 KGDS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 점수가 22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였는데 14회기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는 13점으로 정상 범위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와, 22점에서 13점으로요? 네, KGDS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한 건데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항목에서 점수 변화가 컸고요. 연구자가 관찰한 기록에서도 프로그램 초기에 보이던 한숨 쉬는 거, 무표정한 거,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자기평가 같은 우울 관련 행동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울감 개선 효과가 정말 뚜렷했군요.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인지 기능 역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인지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DS 점수가요. 프로그램 전 20점에서 끝나고 나서는 23점으로 3점이 올랐어요. MMSEDS는 30점 만점인데 보통 23점 이하면 인지 저하를 의심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23점으로 정상 분류 수준까지 올라선 거죠. 네네. 세부 항목을 보면 현재 날짜나 장소를 파악하는 진압력, 그리고 단어를 듣고 잠시 후에 다시 기억해내는 기억 회상 능력, 이게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러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에 다시 찾아내게 하는 그림 기억력 검사, ECR 점수는 13점에서 14점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연구자는 이게 검사 상황 자체에 대한 어르신의 불안감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점수 변화 말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있었습니다. 색채 선호도를 통해서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CR 검사 결과 프로그램 후에는 이전보다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색상들, 예를 들면 밝은 계열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집, 나무, 사람을 그려서 심리를 분석하는 HTP 그림 검사에서는요. 프로그램 전에는 좀 작고 긴약하게 그려졌던 나무가 종료 후에는 훨씬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그려졌어요. 그리고 옆모습으로 그려졌던 사람 그림은 정면을 향하면서 당당하게 단상 위에 올라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군요. 네, 이게 미술 활동과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어르신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위축됐던 마음이 좀 열리면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연구는 단 한 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컬러 테라피를 활용한 미술 활동이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의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이 물론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게 되네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이 연구 사례처럼 일부 기능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술 활동이나 컬러 테라피처럼 좀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우울감을 관리하고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즐거움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점에서 파는 어른용 색칠 공부책, 컬러링북 같은 거 사서 하루에 조금씩 칠하거나 평소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나 스카프, 넥타이 같은 걸 좀 의식적으로 착용해보는 것도 좋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이나 오래된 앨범 꺼내 보면서 그때 장소, 함께했던 사람,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도 훌륭한 뇌자극 활동이고 또 컬러 테라피, 회상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은 부담 없이 즐겁게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함께 그림 그리거나 색종이 접거나 옛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되고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 어르신하고 같이 활동할 때는 결과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긍정적인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이 색깔 정말 예쁘게 칠하셨네요. 이 그림 보니까 그때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 자존감 높이고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경도인지장애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컬러 테라피와 미술 활동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흔하게 접하는 색깔, 또 어쩌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미술 활동 속에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거나 혹은 기분 좋게 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색깔을 활용해서 어떤 작은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색깔과 창의적인 활동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익한 정보와 통찰을 나눠주신 전문가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허면이었습니다.